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연금 8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걸로 진짜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영상 클릭하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그 걱정 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주변에서 노후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300만 원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이런 말 듣고 있으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실제로 월 80만 원으로 그것도 아주 품위 있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국가 지원 혜택도 알려드리니까요.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진짜 손해예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크고 소중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국민연금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요.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수령자 중에서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전체의 30%도 안 돼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연금 받고 사시는 어르신 10분 중 7분은 월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합산하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다 불행하게 사시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충청북도 제천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할게요. 올해 69이신데요. 남편분이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은 혼자 사세요. 큰 아들이 수원에 있고 딸이 대구에 있는데 애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하시거든요. 이분 한 달 수입이 국민연금 45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77만 원이에요. 8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직접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크게 부족한 거 없어요. 먹을 것 있고 잘 곳 있고 건강하고 뭐가 더 필요해요? 이 말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8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부족함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거비 얘기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거든요.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 내면서 80만 원으로 사는 건 진짜 빡빡해요. 근데 박순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 이분이 사시는 집이 20년 전에 이미 다 갚은 자기 집이에요. 제천 구도심 쪽에 있는 20평짜리 작은 집인데 시세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엄청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주거비 제로거든요. 관리비 5만 원, 난방비 겨울엔 15만 원, 봄, 가을엔 4만 원 정도. 그게 주거 관련 지출의 전부예요. 지금 내 집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주거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거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서류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다 도와줘요. 이게 지금 못 받고 계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얘기할 게 식비예요. 식비. 이게 사실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대로 줄이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더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박순자 할머니 한 달 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5만 원이에요. 하루에 8천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세 끼를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분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20평짜리 집에 텃밭이라고 해봐야 몇 평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 상추, 깻잎, 고추, 파, 호박 이런 거 자급자족으로 키우세요. 마트에서 채소 사는 돈이 거의 없어요. 도시에 사셔도 베란다, 텃밭 충분히 가능해요. 스티로폼 박스 하나, 흙 한 포대, 씨앗 몇 개, 5천 원도 안 들어요. 근데 1년 내내 채소 걱정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재래시장을 완벽하게 활용하세요. 마감 시간 되기 한두 시간 전에 가시면 당일 팔다 남은 생선이나 두부, 나물 이런 거, 반각, 어떤 건 3분의 1 값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마트 마감 세일이랑 달리 시장은 이게 매일이에요. 그리고 단골이 되면 더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이분이 가시는 생선 가게 사장님이 가끔 그냥 드린다고 해요. 이게 시장의 힘이에요. 세 번째로 냉장고 관리를 완벽하게 하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린 게 거의 없어요. 이분이 장볼 때 딱 일주일치만 사세요. 그것도 정확히 먹을 만큼만.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서 충동 구매해서 결국 버리는 음식값이 한 달에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돈이에요. 네 번째로 경로식당을 활용하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전국 각 지역마다 경로식당이 있어요. 70세 이상이시면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하게 점심 한 끼를 드실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곳은 1,000원, 어떤 곳은 2,000원이에요. 3,000원 하는 지역도 있고요. 한 끼가 1,000원이면 한 달 점심값이 3만 원이에요. 이거 이용하시면 식비가 확 줄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바로 알려줘요. 이제 의료비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어르신들 걱정 중에 식비 다음으로 큰 게 병원비거든요. 사실 나이 들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훨씬 적게 쓸 수 있어요. 먼저 의료급여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시면 병원비가 거의 공짜예요. 이것도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줄어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88번에 전화하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주거든요. 이거 놓치고 계신 분 정말 많아요. 또 하나, 약값이요.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만성질환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인데 이게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랑 성분은 똑같은 복제약으로 바꾸시면 가격이 확 줄어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 형편이 좀 어려운데 더 저렴한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돼요. 선생님들 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동네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한테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암 검진, 치매 선별 검사 이런 거 다 무료로 해줘요.
연일의 건강검진도 거기서 받으시면 공짜예요. 민간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면 2, 30만 원 들잖아요. 보건소 가시면 이게 다 무료라고요. 이 차이가 1년에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치과 치료가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임플란트 하면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만 70세 이상이시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원래 5, 600 하던 게 본인 부담 30%만 내시면 되니까 150만 원 정도로 줄어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통신비, 교통비 얘기도 해야 해요. 이 부분도 모르면 손해보는 게 엄청 많아요. 통신비부터 보면요. 여러분 지금 쓰시는 핸드폰 요금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6, 70대 어르신 중에 본인한테 필요도 없는 데이터를 한 달에 20기가, 30기가씩 쓰는 요금제 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데이터 다 안 쓰고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시면 지금 내시는 돈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전화 통화하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조금 보는데 한 달에 데이터 5기가면 충분해요. 이게 2만 원에서 3만 원 요금제거든요. 지금 5만 원, 6만 원 내고 계신다면 당장 바꾸세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만 70세 이상이시면 전국 지하철 무료예요.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버스도 지역에 따라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근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원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교통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경로 우대 혜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철도 우대 요금, 고궁 무료 입장, 공공시설 할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혜택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실버넷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순자 할머니 한 달 가계부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이분 수입이 국민연금 45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77만 원이에요.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비는 관리비 5만 원, 전기 가스수도 합쳐서 8만 원, 총 13만 원. 식비가 25만 원. 의료비는 보건소 활용하고 경감 혜택 받아서 한 달에 5만 원. 통신비 알뜰폰으로 2만 5천 원. 교통비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만 원. 여기까지 합하면 46만 5천 원이에요. 77만 원에서 이걸 빼면 30만 원이 넘게 남아요. 이 돈으로 용돈도 쓰시고 아이들한테 조금 보태주시기도 하시고 소소한 취미생활도 하세요. 그래도 30만 원이면 뭘 해요? 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 30만 원이 없어서 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미 먹고 자고 입고 건강 다 챙기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 한 바퀴 산책하세요. 돈 안 들어요. 이웃에 70대 친구 2분이 계신데 일주일에 2, 3번 같이 동네 경로당에서 놀아요. 경로당, 이거 무료로 이용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화투도 치시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떠세요. 돈 안 들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딸이 대구에서 올라오고 가끔 아들이 내려와요. 그분들이 올 때 반찬이라도 싸다 주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세요. 이분 유일한 낙이 유튜브예요. 핸드폰으로 농사 정보 찾아보고 건강 정보 찾아보고 드라마 봐요. 알뜰폰에 집 와이파이 연결하면 데이터 걱정 없잖아요. 집에 와이파이 안 되시는 분들, 이것도 복지 혜택 있어요.
저소득 어르신 댁에 인터넷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아예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민센터 가시면 안내해 드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해요. 이게 돈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마음 얘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77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건 단순히 절약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이분한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돈이 더 생기면 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부족한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최대한 잘 사는 법을 찾은 거예요. 이 말이 저한테 박혀서 아직도 생각나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가 노후 불안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예요. 옆 사람은 얼마 받는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 다닌다더라. 누구는 손주들한테 용돈 팍팍 준다더라. 이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80만 원도 충분한 돈이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이에요. 이게 사실 노후 최고의 재테크거든요. 아파서 병원 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해요. 근데 건강 관리 잘하시면 의료비가 확 줄잖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면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스트레칭 10분,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쌓이면 진짜 달라요. 저한테 이런 연락 오신 분이 계세요. 72세 남성분인데 연금이 60만 원이래요. 거기다 기초연금 32만 원, 92만 원으로 사시는 건데 본인은 이게 적어서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경상북도 농촌 지역이거든요. 집도 자기 집이고 텃밭에서 채소 농사 조금 짓고 닭도 몇 마리 키우세요. 한 달에 달걀만 해도 얼마가 나오겠어요. 쌀도 동네 마을에서 공동 경작해서 조금씩 나눠 가져요. 이분 실질 생활 수준이 도시에서 150만 원 받는 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도시냐 농촌이냐의 차이도 있어요. 솔직히 도시에서 80만 원으로 사는 건 더 빡빡한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귀농귀촌 하시는 60, 70대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전원주택 아파트 팔아서 농촌에 저렴한 집 사시고 거기서 텃밭 가꾸고 소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게 생활비를 확 줄이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건강도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80만 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80만 원이 최소한의 돈이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더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80만 원이라는 돈이 무조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80만 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축을 포기하지 마세요. 월 80만 원에서 저축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되거든요. 박순자 할머니가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들어요. 5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이게 3년 모이면 180만 원이고 이분한테는 그게 비상금이에요. 갑자기 냉장고 고장나거나 보일러 고장나거나 할 때 그 돈 써요. 자식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나이 들어서도 내 돈으로 내일 처리한다는 그 자존감. 둘째, 집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쓰지 않는 물건들, 오래된 전자제품, 안 읽는 책,
옷장에 걸려만 있는 옷들. 이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내놓으면 돈이 돼요. 어르신들 처음에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조카나 손자 손녀한테 한 번만 도움받으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일회성 수입이 되기도 하고 집 정리가 되면서 마음도 시원해져요. 셋째, 재능을 활용하세요. 평생 음식 솜씨 좋으셨던 분, 그림 잘 그리셨던 분, 악기 하셨던 분. 요즘 마을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재능 나눔 강사를 찾거든요. 봉사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교통비 지원이나 사례금 주는 곳도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여기서 생기는 사회적 연결이에요. 사람들 만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게 노년기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넷째, 같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시니어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끼리 집을 함께 쓰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주거비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외로움도 해소되고 비상시에 서로 도울 수 있고, 일본에서는 이게 이미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점점 늘고 있어요.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섯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 정부 복지 혜택은 매년 바뀌고 새로 생겨요. 올해 생긴 혜택이 내년에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혜택이 새로 생기기도 해요. 주민센터에 분기에 한 번씩만 들르셔도 돼요. 저 이런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나요?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다 알아봐줘요. 이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 영상 만들면서 느낀 건데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고립이에요.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혼자여서 불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사망률이 낮고 치매 발생률도 낮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오래 잘 사시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사람 만나요. 경로당 가고 동네 산책 나가서 이웃 만나고 아이들 전화하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80만 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갇히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경상남도 거창에 사시는 이칠순 할아버지도 비슷한 사례예요. 이분은 국민연금이 아예 없으세요. 일생을 농사 지으셨는데 국민연금을 납부 못 하셨어요. 기초연금 33만 원만 받으세요.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해서 월 25만 원 받아요. 합이 58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식한테 짐 안 되고 사신다고 해요. 어떻게요? 이분이 하시는 노인 일자리가 동네 공원 환경정리예요. 일주일에 15시간, 하루 3시간씩 닷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잡초 뽑고.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에요. 매일 밖에 나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동료들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러 나가는 날이 제일 즐거워요. 이 말 듣고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매년 1월, 2월에 새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세요.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80만 원에 얹어지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얘기 나온 김에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할게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이 엄청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만드는 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교육이 거의 다 무료예요. 이런 거 배우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수입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70대에 유튜브 시작해서 소소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 있거든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장 보는 거, 밥 해먹는 거, 텃밭 가꾸는 거. 이게 구독자 생기면 광고 수익이 나와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통계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사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50%가 넘어요. 그분들이 다 불행하게 사시냐고요? 아니에요.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사시고 계세요. 단지 그 방법을 모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지금 자식들한테 내가 나중에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오히려 자식들한테 더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요? 걱정 때문에 건강 관리 안 하시고 혜택도 안 챙기시고 저축도 안 하시다가 정말로 나중에 모든 걸 자식한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챙기세요. 이게 자식 효도예요. 정말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80만 원 가계부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해 드릴게요. 이걸 참고해서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시면 돼요. 자기 집 있으신 분 기준으로 할게요. 주거비는 관리비, 공과금 합쳐서 15만 원으로 잡을게요. 식비는 텃밭 활용하고 시장 이용하면 25만 원이면 충분해요. 의료비는 보건소 활용하고 각종 지원 받으시면 5만 원. 통신비 알뜰폰으로 2만 원. 교통비 만 원. 생활용품 5만 원. 여기까지 하면 총 53만 원이에요. 80만 원에서 빼면 27만 원이 남아요. 이 27만 원에서 5만 원 저축하고 여가비 10만 원 쓰고 나머지 12만 원은 비상금이에요. 이게 가능한 수준이에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주거급여 받으시면 주거비가 해결되거든요. 또 공공임대주택, 이거 아세요? 나이 들면 공공임대 신청 우선순위에서 유리해요.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보증금이 몇백만 원에 월세가 몇만 원이에요. 시장가 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 한 번만 알아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걸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복지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거기서 상담 한 번만 받으시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줘요. 이게 무료 서비스예요. 왜 안 가세요? 저한테 댓글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알아도 신청하기가 창피해서요. 창피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시고 보험료 내시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내 권리를 내가 챙기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 생각부터 바꾸세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늦게 알았는데 이제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이르니까요. 80살에도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르신들 텃밭 가꾸기 처음 시작하셔서 이제 이웃한테 나눠주시는 분, 70에 스마트폰 처음 배우셔서 지금 유튜브 즐기시는 분, 다 오늘 시작하신 거거든요. 80만 원. 이게 많은 돈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챙기고 건강 지키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충분히 괜찮은 삶이 돼요. 진짜로요.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 다 보신 지금은 조금 달라지셨으면 해요. 돈은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아는 게 진짜 힘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한 가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주민센터 한 번만 들러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